조선일보를 시작으로 해서 한겨레 신문도 지금 보도했는데요. 네. 윤석열은 탄핵, 나는 탄핵. 하야할 생각이 없다. 탄핵으로 탄핵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게 이제 얘기했답니다. 가장 이제 내가 어제부터 찌찌뽕입니다. 그전부터 아 제가 그 전부터 저도 그랬어요. 저걸 예언했던 탄핵 거야. 하야를 할 인간으로 보이세요? 그렇지. 또 아무리 그래도 그 동안의 태도를 보면 윤석열한테 하루 이틀 속는 것도 아니고 담화할 때 봐도 책임을 하나도 인정 안 하는 인간이 어떻게 그리고- 자기가 하야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TF가 2월, 4월,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그 보도가 나온 다음에 엄청 열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우고 극노하고 이것들이 미쳤나 나를 뭘로 보고 나 혼자 가면 오히려 내가 할 말이 많고 내가 이길 텐데 이외에 이런 멍청한 짓을 하냐 이랬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 보도한 거 보면 여권 핵심 관계자 발로 네.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탄핵 가면 탄핵 가는 거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지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 자기네는 이긴다고 생각한다는 라고 거예요. 말했다고 합니다. 팩트입니다. 도대체 대통령 한 명만 머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네. 밑에 있는 여기 변호사들이 붙어서 그래요. 변호사 또 붙었어요. 변호사들 김홍일 붙었어요. 감정위원장 그 라인들 여섯 네. 일곱 명 붙었고 네. 일부 접촉한 사람들은 안 한다고 고사했고 최지은 변호사가 최지은 변호사는 아직 확답은 안 줬다는 그 여자는 것 지금 같은데.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다는 거고 근데 뭐 해봤자 그 사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야. 중요한 건 이번 건은 어떻게 해도 나는 그 사람들 주장에 맞지 않을 건데 문제는 아직도 이 대통령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만 치중하고 있는 객관적인 네. 정보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 미친놈이니까 대통령이 미친놈이니까 그 밑에서 아부하고 알랑방구 끼었던 놈들 거기에서 이제 계속 밥 먹었던 놈들 그리고 그 한 이틀 전인가 무슨 죄라 그랬죠? 부하수행죄? 그 부하 내동하는 부하 내동하는 거 있잖아요. 단순 아니, 가담자들. 저는 내란을 목도하고도 대통령실에서 저러고 있는 인간들도 그 국무회의에서 같이 참석했던 장관들뿐만이 아니고 저러고 있는 정진석이야 저 인간들도 이게 부하 내동하고 있고 그렇죠. 그거를 또 방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란 수계를. 네. 그러면 이놈들도 내란과 연루돼서 다 나중에는 재판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재판 받아야 돼요. 이게 예. 그 87조 형법 87조 3항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예. 87조가 내란죄입니다. 예. 1호는 우두머리 즉 윤석열 같은 사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금고, 무기금고한다는 거. 예. 두 번째는 김용현 같은 사람 예. 주요 임무 종사자. 주요 임무 종사자. 내지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했던 사람. 이 예.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금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부하 수행. 세 번째가 다 부하 수행이에요. 네,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그러니까 부하 내동해가지고 단순 가담했다. 이 사람들도 다 5년 이하 징역이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은 스스로 하야를 선택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 김민하 평론가가 이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를 조기 퇴진론을 왜 한동훈은 계속 떠들고 있는가? 일단 그 윤석열 쪽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상해서도 그렇지만 예. 지금 그리고 박근혜 때도 자기들은 기각될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그치. 그래서 그런 효과도 맞아, 있지만 맞아. 그때 KBS에서 마지막 정보 보고도 그런 거였어. 아니 근데 윤석열은 바로 그 탄핵과 관련해서 자기가 모든 일을 수행했던 사람인데 예. 박근혜 사례를 보고도 아직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 자체가 이거 좀 비정상 아니에요? 게다가 그때는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생각하겠지 또. 아니 게다가 보세요. 정규재 TV 정규재 씨의 말한 걸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 사실은 이 방송하면서도 그 얘기 한번 했었었나? 예. 정규재 씨가 CBS에 나와가지고 박지원이 한판 승부에서 말한 게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노영희 TV에서 사실 그보다 먼저 말했어요. 아, 그래요? 지난주에. 예.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지금 못한다. 예. 하도 알코올성 이 치매. 증상이 심해가지고 예. 이 얘기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예. 이제는 아예 그런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정규재 같은 사람이 아예 겉으로 드러내놓고 정규 방송에서 그리고 이제 서정국 변호사가 방송을 쉬기로 했대요. 아 그래요? 예. 자기가 큰 결심하셨네. 더 이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그럼 원래 김민정 같은 사람도 국회의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죠. 원래는 예. 정상적이라면. 예. 근데 김민자는 오히려 그렇잖아요. 예. 한동훈, 김예지, 안철수 이런 사람을 징계하라 그랬더니 알아보겠다 그랬다고. 김민하 평론가. 예.
그래서 이 박근혜보다 윤석열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제 비꼬는 겁니다. 예, 비꼬는 겁니다. 네. 비꼬는 비꼬는 겁니다. 네. 예. 나은 점은 예. 이자들은 박근혜만큼의 이 상황 인식이 박근혜만큼 안 되지만 현실 인식이 아, 거기에 플러스 무슨 재주가 있느냐? 예. 법꾸라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 일당들 다 뭡니까? 김홍일이라든지 전직 검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의 베이스가 뭐에 있느냐? 네. 다 법 쪽에 무슨 뭐 이런 거에 가 있잖아요. 오늘 김종혁이라는 분이 친한계 인사 아닙니까? 예.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가 예. 그쪽 생각 이런 거 같다. 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전해준 얘기가 뭐냐면 4월 달 되면 뭐 헌법재판관 2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또 해요. 이제 뭐 그게 뭐 그렇게 되느냐는 전 의문인 건데 이 판국에 예. 그게 그렇게 되는 거냐가 의문인 건데 예. 아무튼 2명 바뀌어야 되는 게 문제가 있고 그 2명 바뀌어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지금 6명 체제지 않습니까? 야당이 이제 2명을 이제 충원을 하는 거지만 6명 체제인데 6명 체제에서는 이제 다 동의해야 이제 이게 탄핵이 가능한 건데 인용이 되는 것인데 한 명이라도 어쨌든 간에 나는 동의가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명에 대한 기대가 지금 있다. 그러니까 사실 박선영 씨가 이 진실아래 위원장이 됐을 때 이 한 명하고 인적 관계가 있다. 이게 이제 논란이 그래서 되는 거잖아요. 처형이라면. 그렇죠. 예. 그 그래서 사람이 또 헌재 정영식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영식.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나름대로의 제가 이제 나름대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참 택도 없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의 이런 공약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기류도 있다라는 얘기를 친한계 쪽에서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래서 이제는 탄핵 얘기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데 친한계 쪽에서 하야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 사실은 윤석열을 탄핵을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협박을 해서 한시 정권을 지금 얻어낸 거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근데 한시 정권을 얻어냈을 때 이 한시 정권이 작동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윤석열이 언제까지는 내려간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또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악순환인 건데.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탄핵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놓은 게 지금 이 안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왜 탄핵만은 안 된다라는 거에 한동훈이 이 논리에 왜 약하냐? 탄핵을 실제로 의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탄핵을 찬성한 쪽과 탄핵을 반대한 쪽이 서로 손가락질을 해서 첫째, 서로 손가락질을 해서 보수가 분열을 해서 대선에 유리하지 않다. 이게 있고 두 번째로 어쨌든지 간에 조기 대선의 시점을 어쨌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항소심이라도 나온 이후에 하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이 계산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그렇죠. 두 번째는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변수는 더 얘기해봐야 욕만 먹는다.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상 지금 사법부도 손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변수만 가지고 보수 분열만은 막자. 윤석열이 알아서 내려오기라도 하면은 맞아요. 이 보수 분열은 막는 거 아니냐. 예. 이걸 가지고 지금 빌드업을 한 것 같고 만약 이걸 거부하면 윤석열이 스스로 내려오는 걸 거부하면 이걸 거부했으니까 이제 탄핵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선다. 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한동훈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의원총회 가서 직접 발언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이. 맞아요. 직접 발언하면서 어떤 논리를 댔냐면 자기가 이 모든 맹점을 인정을 했대요. 한시 정권이 잘 돌아가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한 이 예. 체제는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뺏는 건 불가능하다. 내려오거나 탄핵하거나 둘 중 하나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법적인 이 한계가 있다라는 그렇지. 것을 네. 반론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김용현이 구속영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구속됐죠. 어제 결국 그렇죠. 구속이 됐는데 이 구속영장에 있는 무시무시한 사실들이 다 공개될 것이다. 그렇죠. 그 여론을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느냐? 버틸 그렇죠. 수가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빠르게 하야하지 않으면 그러면 탄핵으로 대통령 권력을 회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 상황까지 갈 거냐? 그래서 요 얘기 요지는 1. 스스로 내려오게 만드시든가 친윤계 하는 얘기죠. 아. 2. 그게 안 되면은 탄핵을 가야지 별수이냐? 사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 결국 그러면 토요일 날 어떻게 되느냐? 탄핵의 탄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어쨌든 근데 잠깐만 아까 예, 한 말 중에서 말씀하세요. 좀 예. 정리해야 될 게 있어서 예. 그 헌재 재판관 관련된 얘기는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게 예. 내가 김민하 평론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얘기인데 예. 지금 현재 재판관 6명인 건 맞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있는 이 헌재 재판관을
채우려고 지금 추천한 사람들이 2명이 이제 더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 가결만 되면은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정지되니까. 그러면 직무 대행이 음. 이 민주당에서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명 사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임명하라고 하는 건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천권이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2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8명이 되는 거예요. 아. 8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한두 명 뭐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인용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 더. 이제 그거 그리고 또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 중요한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 핵심적으로 원하는 건 4월달에 바뀌는 헌재 재판관이에요. 그렇지. 이 사람이 지금 문형배가 문형배 판사? 문형배 네. 재판관이 직무대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아, 그래요? 소장 직무대행을. 아, 그래요? 근데 네. 이분이 약간 조금 진보적인 인사로 꼽히고 있어요. 아니 제가 잘 알아요. 예, 저도 되게 잘 아는 네, 분인데.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분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걸 당연히 올고준 분이니까 걸림돌이라고 그래서 생각하겠지. 이분이 나갈 네. 때까지 시간을 끌면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 문정배 그러니까 판사 나갈 때까지 시간 끌자. 예. 이제 하나의 아. 변수라고 하면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중요한 탄핵 심판인데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 예.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 후보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거나 예. 뭐 이런 식의 공격들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미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오늘 게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나온 게 그래서 조선일보가 굉장히 영악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딱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 지금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인데요. 과거에 뭐 이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에 대해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등 어쩌다는 등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한 거야. 우리 또 시작이네.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후원금을 줬다는 등 등등의 이런 거를 이제 시작하는 거야. 딱 근데 조선일보 보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다 보여. 그런 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 원래 헌재는 정치적으로 뽑아요. 그래서 아. 세 파가 나눠져 있어요. 항상 헌재는. 예.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의 성향은 이미 다 누가 추천했냐에 따라 드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 친화적인 인사들 누구, 또 그다음에 중립적인 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 진보적인 인사는 누구, 이게 다 우리는 다 알아요. 알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가지고 공격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자기네들도 순환해가지고 결국 돌아와. 자기들도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333이니까 예, 예. 그거는 판단할 충분히 수밖에. 아는데 예. 그걸 통해서 음. 보수 진영이나 보수 지지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리고 거지. 그거는 좀 이게 이제 조심해야지.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네. 제가 아까 택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택도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보기도 택도 박근혜 때도 네. 그 헌법 재판관들 중에 네. 맞아요. 보수적인 예. 입장인 사람도 있고 이런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법이 원래 있었습니다. 법관은 보수적이야.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보수적이야. 그런 네, 네. 그런 분류법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파면할 만하면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그렇죠. 보십시오. 이번에 보면 박근혜 사례하고 윤석열 사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천지차예요. 네. 윤석열은 지금 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공격한 거 아닙니까? 아주 단순하게만 봐도 그리고 공격한 의도가 지금 뭐 아주 백일화에 이제 전모가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저께 특전사령관이 하는 말만 봐도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예. 저는 의도도 곧 다 밝혀지리라 보는데 저 이 자리에서 의도를 추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총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였다고 보거든요. 예. 그것까지 다 밝혀지면 이거는 다른 뭐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입장이 보수적이든 무슨 네. 입장이 외계인이든 간에 뭐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판단이 있을 수가 맞아요. 있겠습니까? 아니 입장이 외계인인 사람이 있죠. 이봉규나 고성국이나 뭐 이런 그래서- 사람, 배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그래서 있겠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김민정 뭐 이런. 윤석열이 그런 네. 기대를 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택도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보수 쪽에서 자꾸 뭐 민주당이 그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진영 논리를 자꾸 그 얘기하는데 김민철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쓰잘데기 없는 논리고 왜냐하면 예. 윤석열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아니면 네. 윤석열의 행위를 일종의 이제 옹호하기 위한 논리로 그동안에 이렇게까지 잘못됐으니 이렇게 했던 거야. 뭐 이런 논법을 자꾸 사용하려고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논리다. 아주 전형적인 그러니까 논리하게 나오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